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했던 노동계가 광주시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노사민정협의체에 복귀했습니다.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등 광주시 현안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전이 전남과 충북, 강원과 경북의 4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종 승자는 일주일 뒤 결정됩니다. 지난해 클럽 붕괴 사고 이후 폐지 여론이 일었던 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해당 구의회가 존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차선을 이탈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날 광주시와 노동계가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그리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까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들 노사정 3주체는 수차례 면담과 대화를 거쳐 노사 상생을 실현하는 일자리 모델을 제대로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시 노동정책 수행 역량과 노동 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에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기로 한다. 합의문에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불참과 협약 파기 선언을 했던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했고요.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전원에서 노총 지역본부 의장에게 이임받았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과 추진단 설립이 노동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에 따른 상생 노사 발전 협의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상생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원 채용과 임금 조정 등의 핵심 현안을 노동계와 협의하도록 하는 항목이 막판 협상 타결을 가능케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사 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안하고 대표이사는 상생 경영이 실천되도록 노력한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주주들이 이달 말까지 시한을 두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 상황. 다행히 노사정 삼각축이 극적으로 합의문 작성에 성공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연이은 악재를 털어내고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수영진흥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등 광주시의 현안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수영진흥센터와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사업에 대해 시설 규모 조정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는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6월 말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반면 AI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 특구 실증 등 4건의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도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소비자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5.2포인트 하락한 74.5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석가탄신 일인 오늘 일교차는 크겠지만 맑고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6도가량 껑충 올라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4월 말치고는 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 낮 동안에는 조금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아침 저녁으로 가파르게 낮아지는 기온 변화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이면 아침 기온도 7도가량 껑충 오르겠고요. 계속 높은 기온이 유지되다가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화재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제외한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산림청에서도 산불 경보 수준을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사고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전남과 충북, 강원과 경북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사업비 1조 원, 생산 유발 효과 6조 7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 대상지는 일주일 뒤 결정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불리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초미세 영역에서의 물질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반도체와 신약, 로봇, 바이오 등 초정밀 기술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시설로 연관 기업 유치까지 뒤따를 전망입니다.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돼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 나주는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과 경쟁 중입니다. 전남은 정책적인 판단을 원합니다. 이미 충청권과 영남권에 가속기가 있는 만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연구 환경을 개선해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대형 국적 연구시설이 많이 밀집돼 있으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좀 불리하거든요. 충북은 전국에서의 균등한 접근성과 연구 인프라, 경북은 기존 가속기 운용 경험과 전문 인력, 강원은 뛰어난 수도권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점의 배점 가운데 입지 조건이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의성, 배후도시 여건, 연구 연계 가능성 등의 평가 결과가 관건입니다. 냉정하게 전남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과거 정책적 판단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에 집적된 연구 인프라, 또 그로 인해 산업과 기업이 몰려있는 상황이 또 다른 평가에서도 이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잘 사는 집은 계속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가치가 얼마만큼 평가에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당장의 효율성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의 특정 권역 중복 투자냐, 장기적 관점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이냐, 지역별 여론전으로 유치 경쟁이 가열된 방사광 가속기 사업은 5월 7일 우선 협상 지역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기초의회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호남권에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들은 원형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는 호남권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들은 한전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호남권 대학과 방사광 가속기를 연계해 국가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 넘게 끌어온 광주시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우선 협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 승소 취지로 판결하면서 원심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남은 행정 절차와 추가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구조물 붕괴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일으켰던 클럽.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해당 구의회는 결국 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구조물 붕괴 사고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의 한 클럽.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클럽이 수차례 불법 증축을 하는 동안
당국의 점검이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고 직후 구성된 광주 서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조례 폐지를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서구의회는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전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임의 사항이었던 구청의 지도 점검을 의무로 하고 업소들이 3년마다 춤 허용 업소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조례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철회하게 되고 당연히 패소하게 되고 그에게 손배소를 물게 되는. 반면 반대 의원들은 춤 허용업소가 서구에 단 한 곳뿐인 상황에서 업주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의회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화를 해도 부족할 판에 완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하고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정안에는 면적 제한 규정이 사라져 오히려 이전 조례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는 본회의 장면을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며 취재를 거부하는 등 평상시와는 달리 극도로 예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봉축탑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봉축탑 하단부의 천 25m가 찢겨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그제 오후 3시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광주의 모 여고 동창생들 수십 명의 명의가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여고를 졸업한 학생 수십 명의 명의가 도용돼 광산구에 위치한 모 업체에 취업돼 있다는 신고가 광주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뗐다가 일한 적이 없는 업체에서 근로소득이 지급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불법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쇠빙 연구선 아라운호가 어제 광양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됐던 우리나라 원양 어선 선원들을 마침 남극 연구를 마친 연구선 아라운호가 태우고 귀향했습니다. 입국자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승선원 모두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500톤급 쇠빙 연구선 아라운호가 57,000km의 항해를 마치고 광양항에 입항합니다. 지난해 말 남극 연구를 위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지 182일 만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고립 원양어선 선원들도 수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난 3월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선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가 암초와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코로나19로 현지 공항과 항만이 폐쇄돼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된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남극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던 아라운호가 당국의 협조를 통해 어선원들을 태우고 귀국한 겁니다. 선장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울했었는데 일단 선원들이 한국에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뿐이지.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선내에서 공간을 분리해 숙식해온 아라운호 승선원들과 어선원들은 입국 후에도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승선원들 중 한 명은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라운호는 지난 1월에도 남극해에서 표류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을 구조했고 지난해에도 남극에 고립된 중국인 조사단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활동으로 인한 일정 변동, 계획된 연구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해 고충이 따릅니다. 하지만 국내 첫 쇠빙 연구선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적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타국 먼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이 폐쇄돼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입한 온라인 농식품 수출 상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즉 AT가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중국의 20개 유력 바이어와 진행한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에서 모두 409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AT가 농식품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음 달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 광산구가 조직한 광산경제 백신회의가 친환경 농축산물 장터를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대학교에 마련된 장터에서는 유기농 쌈채소와 감자 등 친환경 농축산물 꾸러미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광산백신회의는 학교 급식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다음 달 7일에도 장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화예술계의 전시 행사 거의 취소되거나 정지됐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발언해보자는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네, 무등현대미술관에서 가라카라 코로나19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라카라는 코로나여 가라, 그리고 잔혹했던 로마 황제의 한 사람이었죠. 카라칼라를 의미한다는데요. 우리 지역 20대부터 70대 예술가가 참여했습니다. 해화, 판화, 섬유예술, 사진까지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 저마다의 작업 방식으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를 빨리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시를 기획했다는 것도 놀라운데요. 네. 코로나19를 주제로 총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기획이 된 걸까요? 네, 작가이자 무등현대미술관 정성규 관장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성규 관장은 추상성과 예술적 신미성이 특별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계 활동이 거의 정지가 됐잖아요. 작가로서 발언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어서 작가들에게 작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준비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2명의 작가가 참여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네, 작품 크기가 모두 A4 크기예요. 네, 하나하나 꼼꼼하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우리 이유진 팀장께서 가장 눈길이 가던 작품이 있었을까요? 네, 모두가 눈길이 가긴 했지만 네, 작가 김용구는 작품 비대칭의 대칭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표 없이도 전 세계로 전달됨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작가 유현자는 꽃은 어김없이 피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서 작가 역시 작업실 콕 중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과 씨름하는 답답한 기분. 그렇지만 봄도 오고 꽃도 피더이다라고 말합니다. 작가 장훈석은 바탕에 힘내요 그대라는 문장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고단한 모습이지만 모두 이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요 그대라고요. 네, 그리고 작가 정혜금의 슬래시 코비드19 작품은 일일이 겹쳐박은 천과 지퍼, 주사기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작가 특유의 슬러시 기법으로 표현한 바탕에 지퍼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지퍼는 열고 닫음, 이거를 삶과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지퍼 속 주사기가 있어요. 네, 머지않아 개발될 치료제의 간절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전시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전시 가라카라 코로나19도 온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시장에서도 관람하실 수도 있지만 전시장에 못 가시는 분들은 온라인 전시 유튜브 엄작가의 예술TV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영상에는 박수옥, 윤윤덕, 윤준성, 이인성, 정강임, 조송숙 등 참여 작가의 작품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네,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잖아요. 네, 이런 일상, 예전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가라카라 코로나19 전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의 자취를 간직한 해남군과 강진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웃 지자체들이 상생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우가와 어부사시사 등 조선 중기문인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남 해남 노구당. 해남 윤시종과 고택을 품은 길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기간인 18년 동안 머물며 실학을 집대성했던 강진으로 이어집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머님께서 해남 윤씨로서 여기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후손이 되시겠습니다. 175년 차이를 뛰어넘어 이어진 고산과 다산의 길. 전남 해남군과 강진군이 새로운 남도답사 1번지 길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운영, 수학여행당 공동 유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공모사업 공동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6월 결정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 원팀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더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광역 추모공원 등 단순한 공동시설을 뛰어넘어 관광, 경제 같은 정책의 공유까지 손을 내민 남도의 두 지자체의 시도는 다른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 MBC 프로그램 핑크피쉬가 한국 PD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특집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핑크피쉬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소울푸드인 홍어를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재해석하면서 식재료로서의 가치를 탐구한 작품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성 백양사의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선조 때 완성된 2m 8cm 높이의 백양사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상은 17세기 불교 조각사를 대표하는 현진 스님이 휴일 스님, 문습 스님과 함께 만든 것으로 뛰어난 조각 실력과 불교 조각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 진모지구에 영화 명량의 후속작 제작을 위한 세트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영화사 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 진모지구 6만 6천 제곱미터를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무등산에서는 야생화가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공단은 피나물과 각시붓꽃, 옥녀꽃대, 윤판나무 등 4월에서 5월경에 만날 수 있는 야생화들의 개화 소식을 알렸는데요. 또 복수초나 생강나무꽃처럼 여러 봄꽃들을 볼 수 있는 탐방로로 만연탐방지원센터에서 오감 연결길, 만연폭포에 이르는 편도 1시간 30분짜리 구간을 추천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5월 6일부터 전당의 꽃과 나무들을 살펴보는 ACC 산책이 운영됩니다. 사전 예약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평일 산책 코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주먹밥 도시락과 돗자리가 제공되는 주말 산책 코스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전남의 한 국회의원이 가수 조영남 씨와 지역구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인데요. 당초 선거 기간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조용한 선거 흐름으로 이제야 공개했다는군요. 영무신 찬가에서 서 의원은 1절의 영암, 2절의 무안, 3절의 신안의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영암과 무안, 신안을 널리 알리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명품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 MBC가 공동 기획 제작한 풍류 달빛 공연이 TV와 유튜브로 방송되는데요. TV에서는 5월 2일 오전 5시, 9일 오전 10시에 풍류 달빛 공연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고요. 9일엔 유튜브 얼씨구나 TV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악신동 김태연,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내린 오늘 매우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여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6도가량 껑충 올라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요즘 4월 말치고는 낮 기온이 높게 올라서 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아침 저녁으로 가파르게 낮아지는 기온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에는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오늘보다 기온이 7도가량 껑충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도 28도로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내내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에 조심해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림청에서도 산불 경보 수준을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불시 다루실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11.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지금보다 15도가량 더 올라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2도, 강진의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매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지난 뒤에는 또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